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이번에도 이대로 묻히는 건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의문의 죽음 이후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국정원 직원의 사망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대 1시간 30분의 현장 장악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 오염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직원 임무 과정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 증거들만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 자료 요구를 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라면서 국정원에 15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일 안행일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임 과장의 사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정원이 해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크게 국정원의 임 과장 위치 추적 여부, 임 과장 부인의 석연찮은 경찰 신고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망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현장 오염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녹취록과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망 장소에 최초 도착해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반까지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취했던 조치 사항과 국정원 및 국정원과 본원과의 연락 내용, 그리고 본원 지시자와 지시 내용, 국정원이 119에게 알린 시각과 국정원이 119에 현장 통제를 넘긴 시각 등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녹취록을 공개한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소방당국이 수색할 당시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당시 수색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등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국정원이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임 과장 사망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임 과장의 부인이 경찰 신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한 점이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임 과장에게, 그러니까 임 과장 부인에게 119 신고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죠? 예, 그렇습니다. 노컷뉴스가 야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정보위에 참석한 국정원 3차장이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를 하도록 하라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국정원 3차장은 또한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으며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 인근에 있던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원이 임 과장의 사망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인데요. 국정원이 경찰의 개입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임 과장의 부인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처음으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경찰에도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에 위치 추적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쯤 돌연 경찰 신고를 취소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1시간 20분 후인 11시 51분쯤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시각은 임 과장이 발견되기 4분 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과정 역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새정치연합은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이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한 것은 알고 보니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소방관보다 국정원이 직원들을 가장 먼저 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는 결국 국정발목 잡기용에 불과하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묻지마 의혹 제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위를 흔드는 세력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근데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죠. 그 면회 공간을, 교도소에 있는 면회 공간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 회장이 변호사 접견권을 활용해서 변호사 면회 공간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복역 중인 의정부 교도소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7개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최 회장이 독점하듯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실은 재소자가 변호사와 면담하며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최 회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정당한 변호인 접견이었을 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확정된 사건 외에도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SK와 한화는 최근 일자리 창출과 채용 규모 확대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두 기업의 회장이 이번 특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정부의 사면 관련 입장이 나오기 나흘 전인 지난 2일 하반기 채용 규모를 상반기보다 2배 가까이 늘린다고 발표했고 SK 역시 정부의 사면 언급 하루 전인 지난 5일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래서 대기업 회장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자랑을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